순신 사진작가 신현님입니다. 4년 동안의 사회주의 공산화를 겪으면서 돌아보건대 술에 흠뻑 젖어 살아서 제가 영향이 덜한 것이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좌경화된 교육 속에서 컸다는 것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나라 망치는 공산주의를 모르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여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남 적화 전략, 공산 세뇌 전술이 다 먹혔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제가 인용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스며드는 것에 충격을 받을 겁니다. 이 공산화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짚고 가면 두렵지도 않고 쟤네들이 공산화 전술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기까지 김필재 TV도 영향을 줬습니다. 참 많은 공부가 됐어요. 박상우 TV라든지 또 유튜브에서 완전 계정이 사라져간 얼마나 많은 좋은 방송이 있었는지 저도 뒤늦게 유튜브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응원하면서 인용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으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자경화 문제는 과거 좌파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교과서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좌경화 교육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보수형의 김철웅 장로회 신학대 부교수는 검인정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산주의 역사관의 용어들이 학생들에게 유물론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물론적 역사관은 결국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이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위 중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학생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저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입니다. 사회 구조와 모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프롤레타리아 레볼루션 뿐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자유는 보호하지 않으면서 언론, 종교, 그리고 사상 등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인 자유는 어떤 이유로든 제한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합의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질서입니다. 자유를 천시한 나머지 역사 교과서에 명시된 자유를 없애버렸고 헌법에서도 이 단어를 빼는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좌파적 성향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삶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빈곤과 실업, 저임금, 소수파, 그리고 성차별 등 불평등에 대한 도덕적인 혐오감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유가 그런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자유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번창할 수 있는 유일한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없이는 어떤 사회도 지속적인 번영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규제가 적고 조세와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할수록 경제적 번영이 커진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검증된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유야말로 한국의 번영과 자유민주 발전을 이뤄낸 비결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은 국력은 한 상자의 무기를 만들어내지만 무기의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힘은 이데올로기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신념 체계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설명한 말입니다. 독일의 나치는 1930년대부터 청소년들을 그들의 선정과 선동 메시지 전달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의 독일 청소년들이 교실과 특별활동에서 독일 민족 지상주의와 인종론에 기반을 둔 국가 사회주의 세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1933년 당시 5만 명에 불과했던 히틀러의 소년단원은 1936년이 되자 5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939년에는 모든 청소년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이와 함께 나치는 기존 공립학교 교사들을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교육계에서 퇴출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교육자들을 국가사회주의 교사연합에 가입시켰습니다. 1936년경 독일의 공립학교 교사의 97%에 해당하는 30만 명의 교사들이 이 조직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나치에 가입한 사람들 가운데 다른 어떤 직업보다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나치가 만든 새로운 교과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입학하는 첫날부터 히틀러에 대한 사랑,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 인종주의, 그리고 반유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나치의 교사들로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독일 청소년들은 1945년 독일의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한 이후에도 늑대 인간들이라는 게릴라 조직을 만들어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연합군은 이듬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한 뒤에 탈나치 교육을 실시하고 12년 동안에 걸쳐서 나치 통치의 세뇌를 씻어내기 위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북괴와 중공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전략적 무기를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와 남한의 좌파 세력입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남한을 압박하고 여론을 변화시켜 용공 정권을 세운 뒤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1대1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의 주역이었던 레닌은 나에게 한 세대의 젊은이들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좌경 세력으로부터 세대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은 반역적인 세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엎는 홍위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천박한 민주의 등장을 막아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등장과 586 세력 등의 문파 세력들입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법의 지배 원칙입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최근 홍콩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공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사상 개조를 위한 교과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홍콩은 오는 9월부터 기존 고교 토론식 교양 과목인 통식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이름도 국민사회 발전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최근 홍콩의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영국의 홍콩 통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개정 교과서 초안이 배포됐다고 합니다. 문제에 배포된 개정 교과서는 링킹 출판사의 국민사회 발전입니다. 이 책의 일국양제 파트를 보면 중국은 언제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고 주권 반환 이전 100여년간 이어진 영국의 홍콩 통치는 국제공법을 위반한 점령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당국은 중국 내 홍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홍콩을 중국 홍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또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에 대해서 주권 이양이라는 기존 표현을 삭제하고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했다고 기술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홍콩 통치에 대해서는 중국은 청나라와 영국 간 체결된 불평등 조약의 효력을 인정한 적이 없다. 홍콩에 대한 주권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고교 필수 과목이 된 통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방식을 키우는 과목으로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홍콩 내 친중 세력은 이 토론식 교양 교육이 학생들에게 서구 중심 사고를 갖게 하고 반중 정서를 키웠으며 이로 인해 2019년 반정부 시위에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해 말 통식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통식의 영어 명칭이 교양 과목을 뜻하는 리버럴 스터디라는 점 때문에 이름도 국민사회 발전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은 리버럴이 개별 단어로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주의를 뜻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홍콩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일국양제의 서술과 관련해서 홍콩은 본토와 같은 정치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홍콩은 일국양제의 원칙 아래 중국 홍콩이라는 명칭으로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여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내 홍콩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홍콩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교과서 개명과 내용 개편에 대해 홍콩의 교사와 학생들은 명백한 프로파간다라면서 홍콩 사람들의 사상 통제를 위해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파괴하고 날조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